지난 2020년 3월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사건, 이른바 엠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언론은 조주빈을 악마화하는 데 집중했고 대중들의 비난의 화살은 그 개인에게만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악마라고 칭하기까지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조주빈은 정말 악마였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어떤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른바 국산 야동으로 취급되어 왔던 불법 촬영물. 이 영상물은 누군가의 기호로서, 본능으로서, 혹은 돈벌이 수단으로서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명한 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공유해달라는 댓글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사각지대인 해외 서버로의 우회 접속이나 불법 사이트를 목록으로 만들어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땡땡녀라는 유포자들이 붙인 별칭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며 고통받았습니다. 비단 익명의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소라넷이 폐쇄됐던 2016년 과 대표와 부대표 등 학생회 임원을 포함한 25명의 학생이 속해 있던 서강대 남학생들의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해 잠든 여학생의 사진을 몰래 공유하며 못 참겠다는 식의 대화를 나눴지만 내려진 징계는 고작 성평등 상담 30시간과 사회봉사 20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대는 징계 대상자의 인권 문제를 들어 가해자의 징계 수위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웹하드에 불법 촬영물을 대량으로 올려 유통시키는 불법 헤비 업로드와 이를 걸러내어 차단하고 삭제해야 하는 필터링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웹하드 업체가 유착관계를 맺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방광과 묵인이 거대한 남성 카르텔과 산업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여성의 성적 물화, 대상화가 미디어에 의해서도 재생산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JTBC 예능 아는 형님에 출연한 전 빅뱅 멤버 이승현과 남자 아이돌은 야동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씨가 이사를 하며 두고 간 물건이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였다는 것이 폭로되자 출연진 중 한 명은 그건 선물이라고 비유하고 제작진은 이를 환상의 세계라고 지칭하는 자막을 써놓았습니다. MBC 예능 라디오스타도 황금폰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MC와 게스트들은 야동 소장 방식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이를 억제하면 성범죄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능을 비롯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머로 소비하는 행태로 그 심각성이 희석되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에 있어 단순히 누군가의 도덕성만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 촬영물 사이트인 소라넷을 운영해 처벌받은 범죄자는 단 한 명뿐.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정준영과 최종훈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 SNS로 미성년자 나체 사진을 받은 20대와 13세 소녀를 성착취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30대 모두 징역 3년이라는 데 그쳤습니다. 2018년 기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집행유예 비율이 51.9%로 과반을 웃돌고 있습니다. 징역형은 40%에도 못 미치고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평균 형량은 고작 2년 6개월입니다. 이렇게 미미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민 청원들이 무색하게 강력한 법안이 부재한 채로 디지털 성범죄는 플랫폼을 바꾸며 지속 및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엠번방 사건이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조주빈 하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은밀히 방관했고 동참했으며 재생산해온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모두가 공범입니다.